Day 57. 돈이 부족한 상황 표현하기.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7 돈이 부족한 상황 표현하기 학습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대표 문장을 보시면은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때 right now가 지금이지만 요즘 돈이 많이 쪼들린다라고 할 때 money is a bit tight라고 그래요. money is a bit tight.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쓰느냐를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money is a bit tight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money is a bit tight. 두 번째는 사람을 주로 써서 I am 이렇게 씁니다. I am tight 다음에는 on cash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Somebody is tight on cash 이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생활형 예문을 하나 공유 드려보면 예를 들어 친구가 야, 오늘 나가서 우리 저 맛있는 거 먹자 라고 하니까 I can go out tonight. 왜? 하니까 I'm a bit tight on cash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I'm a bit tight on cash 하면 야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 돈이 좀 쪼들려라는 말입니다. 쪼들리다. 오케이? 쪼들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money is tight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oney has been tight. 그 다음에 these days. 이렇게. So we have had to cut back on our budget. 예산. 그래서 money has been tight these days. 요즘 돈이 좀 궁해서 가계 예산을 많이 cut back on이라는 게 줄이다, 아끼다라는 말이거든요. 줄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가계 씀씀이 이런 걸 좀 줄여야만 했어. 이게 we have had to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이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관용적 표현도 하나 공유해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실제로 원어민도 tighten one's belt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허리띠를 졸라매. 그래서 I feel like we need to tighten our bel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좀 빠듯한 예산으로라고 할 때, 빠듯한 예산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on a tight budget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를 공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다. 뭐 이럴 때 complete the project on time on a tight budget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on a tight schedule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on a tight schedule 이 표현까지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model examples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한글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더 자주 해 먹어야 할 것 같아. 요즘 좀 빠듯해. 좋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에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보, 웬만하면 우리 외식 줄이고 집에서 밥을 좀 더 많이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게 살림이 요즘 아주 빠듯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빠듯해는 당연히 뭡니까? Money, 아까 했죠? is tight right now.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조금 톤 다운 시킨다면 a bit tight라고 합니다. 톤 다운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너무 세게 할까 봐, 세게 들릴까 봐 강도를 좀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서 앞에는 우리 집에서 밥을 좀 더 해 먹어야 되는 것은 그냥 we should try cooking at home more. 별 표현이 없어요. 뭐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 We should try cooking at home more. 이게 집에서 좀 더 밥을 많이 먹자는 얘기예요. 됐죠? If possible, if we can,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I think we should try cooking at home more.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좋습니다. I think we should try cooking at home more. 맞죠?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완전히 암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번 들어볼게요. 너 요새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계산은 내가 해도 돼. 자, 친구끼리 이제 뭐 외식을 나갔거나 이런데 야, 너 요즘 뭐 좀 형편이 좀 그러면 계산 내가 할게 그냥. 너 편하게 다음에 네가 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친구를 배려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 너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럴 때 아까 전에 money is tight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if you are tight on cash라고 해도 너무 좋습니다. If you are tight on cash. 멋지죠? 그리고 계산 내가 한다는 것은 뭐 I can pick up the tab. 물론 조금 포멀한 표현이지만 예전에 배운 pick up the bill 이런 표현을 계산서를 내가 집에 들다는 표현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 표현보다는 I can 내가 처리한다. Take care of the check. 이런 표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계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If you are tight on cash. 멋진 영어죠. 자,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 take care of the check if you're tight on cash.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글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할부로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컴퓨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번 달에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좋습니다. 자, 3번인데요. 혹시 할부로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컴퓨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번 달에 제가 자금 사정이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요라고 해서 전자기기 제품 코너에 가서 아주 고가의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부도 혹시 가능한지 이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제품은 할부가 안 되나 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할부가 좀 여의치 않은데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컴퓨터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번 달에 자금 사정이 안 좋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Money is tight라고 해도 되고 Money has been a bit tight this month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 가능하죠, 여러분? 물론 I am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Money is a bit tight. Money has been a bit tight this month.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혹시 할부로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저희에게 딱 잡혔습니다. 바로 is there any way 주어 동사 구문이에요. 자, 일전에도 한번 저랑 학습할 때 이걸 다룬 적이 있어요.
is there any way 주어 동사는 어떤 느낌이냐?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간절하게 들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어려운데 혹시 가능할까요? 딱 그 뉘앙스야. 이제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가능할까요? 딱 그 뉘앙스 desperate하게 들려요. desperate. 아주 간절하게. desperate.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겠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Is there any way we can extend the deadline? we라고 하지 말고요. you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교수님에게 과제를 18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따라서 교수님에게 간곡하게, desperate하게 부탁을 합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마감일을 좀 뒤로 연장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를 굉장히 간절하게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 잘 알거든요. 근데 정말 좀 한말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말 알죠? 그겁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혹은 혹시라도 가능은 할까요? 이 뉘앙스. 오늘 가장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표현은 다른 상황에서도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남녀 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그냥 헤어져 버리는 이런 참 슬픈 현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 간에 Is there any way we can talk in person? 이성에게 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얼굴 보고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Desperate하게 들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I don't want to end our relationship. 그 다음에 over text messages 이렇게. 그러면 야 문자로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거든. 이럴 때 I don't want to end our relationship over. over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통신 수단을 얘기할 때 over를 많이 써요. on도 쓰지만 그래서 over text messag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의문문이 아니죠. 마침표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is there any way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공유해봤고요. 나머지는 이번 달에 가장 사정이 안 좋다는 표현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Is there any way I can pay for this in installments? I love the computer, but money's tight this month. 좋습니다. 자 우리가 is there any way에 집중하느라 할부로 구매하다를 배우지 않았죠? 자 pay for something이나 buy something in installments라고 그래요. 꼭 복수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in installments라는 것은 나누어서 installments, 할부로라고 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oney is tight this month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model example, 즉 두 번째가 네 번째군요. 한글 들어보시죠. 이 웹사이트에는 적은 돈으로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친구분에게 그 요리 사이트 레시피를 많이 소개한 사이트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웹사이트는 큰 돈 안 들이고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this 웹사이트는 has a lot of recipes.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for cooking.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덤으로 가르쳐 드린 표현이 뭐였죠? 빠듯한 예산이라고 그런 뜻으로 가르쳐 드렸지만 오늘은 적은 예산으로. 뭐죠? on a tight budget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두지 않으면 말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외워둬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도 실제로 언어 타입 버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ebsite has a lot of recipes for cooking on a tight budget. 좋습니다. 이제 5번 한번 보시죠. 제 조카가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못 받으면 굉장히 팍팍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제 조카가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대학교로 가는가 봐요. 그 다음에 장학금을 타야 할 텐데 큰일이네. 장학금 못하면은 한 학기, 첫 학기 이렇게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팍팍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삼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장학금을 못하면 if he doesn't get scholarships, 그죠? 못하면 his budg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어를. His budget is going to be tight. 이렇게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His budget is going to be tight unless he gets scholarship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도 버짓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가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e is going to California for university. 이 문장에는 유학이라는 단어는 없죠. 하지만 문맥상 캘리포니아에 대학교 간다. 대학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간다니까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대학을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study abroad라는 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My nephew is going to California for university, but without any scholarships, his budget is going to be tight. 그래서 4번과 5번이 아니고 4번은 on a tight budget이라고 해서 좀 관용적 표현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money is tight, money is a bit tight, 그 다음에 I'm tight on cash 이렇게 쓰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고요. 아주 여러분 오늘 재미난 표현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어떤 거였죠 바로? 예, 바로 3번에서 조금 다급하고 간절하게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할 때 뭐였죠 여러분? Is there any way 주어 동사 꼭 써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몰 토크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안국동에 있는 괜찮은 한식집을 발견했어. 이 집 갈비살 한번 먹어보고 싶어. 여보. 근데 우리 외식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할 듯. 요새 우리 좀 빠듯하잖아. 안 그래?
네, 좋습니다. 자, 한글 첫 번째 대사를 보니까 안국동에 있는 괜찮은 한식집을 발견했어. 이 집 갈비살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남편분이 여보 근데 우리 외식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우리 좀 빠듯하잖아 안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빠듯하잖아가 뭐였죠 여러분?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아니면 Money has been a bit tight right now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이 중요한 게 많은데요. 안국동에 있는 괜찮은 한식집을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원어민과 대화할 때 발견했다 할까요? 통상적으로 found를 쓰겠죠.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때 구동사 come across를 씁니다. come across는 우연히 우연찮게 무엇을 발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는 길에 무슨 plumtree가 뭐죠? 하여튼 무슨 나무 예를 들어 I came across 무슨 tree on my way here 이러면 여기 오는 길에 무슨 나무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뭐를 마주치다 우연히 무엇을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저 뉴욕타임즈 기사 읽는데 이 단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도 원어민들은 I came across this expression, 그죠? This expression from a New York Times article. come across를 써요. 우연히 뭐를 마주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때 거의 열이면 열의 원어민이 I actually came across. come across 다음에 바로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돼요. This nice Korean restaurant in 안국동.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정말 최고의 원어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집 갈비살 한번 먹다 하는 것을 is를 꼭 써야 되느냐 have를 써야 되느냐 이것보다도 처음으로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단어가 더 좋죠 여러분? 처음으로 손대다 시도하다 try를 써야 돼요. I really wanna try their 갈비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try 이런 걸 쓰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했죠? 우리 외식 너무 많이 하지 말았는데 we should stop eating out that much 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eat out 하는 걸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we should eat out less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less 외식을 덜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money is tight도 중요하지만 우연찮게 어떤 것을 발견하다 할 때 I came across something 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먹어보고 싶다. 나 저거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저거 꼭 한번 저 샴푸 써보고 싶어. 이러면 I really wanna try something. try를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came across this nice Korean place in Angukdong. I really want to try their short ribs. Yeah, honey, but I think we should stop eating out so much. Money's a bit tight right now, don't you think? 좋습니다. 바로 I just came across라고 해서 come across 썼죠? 그 다음에 nice Korean restaurant 대신에 원어민들은 식당이라고 할 때 place라는 표현 상당히 많이 씁니다. This Korean place. 그죠? 이 place 자체가 장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식당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try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money is a bit tight right now, don't you think? 라고 해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묻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퍼씨,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 제 성과가 썩 좋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내년에는 예산이 더 빠듯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 내에서의 대화인데요. 아무래도 상사분과 또 부하 직원 간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분이 아니고 부하 직원이 오히려 상사분에게 팀장님 혹은 하퍼씨 자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한국말스럽게 맥락에 충실한다면은 무슨 일이신가요?가 더 정확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왜 그러시죠? 이런 말. 그러니까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제가 올해 좀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고 썩 좋지 않아서 저 부르신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근데 뭐 퍼포먼스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누구누구님과는 함께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의 그 사람을 내보내는 해고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부서가 내년부터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빠듯하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인력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대화를 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 부서가 내년에는 예산이 더 빠듯할 거를 주어를 우리 부서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부서. 그죠? 그러면 우리 부서 is going to have a tighter budget next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것은 오늘 배운 표현에서 응용된 표현이죠. Our 부서, my 부서 is going to have a tighter budget next year.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 외의 표현이 정말 어려운 게 많아. 자, 팀장님 왜 불러셨죠? 혹시 어떤 일이시죠? 이럴 때 모범 답안에는 what is it?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What is this about? 이라는 표현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를 부른 이번 일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라는 게 이게 어쩐 일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죠?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럴 때 What is this about? 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제 지금 인강 다른 데이의 대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성과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은 My performance가 poor했다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그건과 상관없이 함께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 표현이 어려워. 잘 보세요 여러분. 상대에게 미안한 말을 예의 바르게 꺼낼 때 항상 뭐 쓰라고 그랬죠? I am afraid. 그 다음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I'm afraid we will have to let you go 라고 그래요.
let you go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끊을 때도 I think I will have to let you go. 널 보내줘야 된다 할 때 전화 끊어야 되겠다 할 때 쓰지만 사람을 내보낼 때도 we will have to let you go라고 해요. 오케이? 아시겠죠? 실제로 원어민들은 let go of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꽉 손에 붙들고 있던 걸 놔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내보낼 때도 I'm afraid we will have to let you go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요건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뭐 열심히 일을 했던 퍼포먼스가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내보내야 될 것 같다 할 때 요 표현도 좋아요. We will have to let you go. 그 다음에 anyway를 문장 마지막에 붙여요. 원어민들은. 그러면 regardless of라고 해서 그것과 상관없이라는 뜻이 돼요. 뭔지 아시겠죠? anyway가 문두 앞에 위치할 때는 어쨌든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올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느낌이 있다. We will have to let you go anyway. 어차피 어쨌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좋습니다. 실제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What is it, Mr. Harper? Was my performance not so good this year? No, you've been a hard worker, but I'm afraid we have to let you go anyway. This department is going to have a tighter budget next year.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what is it 이라고 하는 것은 what is this about 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절 부르신 거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I'm afraid we have to 혹은 we will have to도 너무 좋아요. We will have to 혹은 we have to let you go anyway 아두시고 부서를 주어로 잡고 이거는 have a tighter budget next year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은근히 입에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는 다 암기를 부탁드려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스몰 토크 2개를 봤는데 길어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타이트라는 표현 한 번 더 새겨두시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 퍼더 스터디즈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케이스 인 포인트 그리고 퍼더 스터디즈 학습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인 포인트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간 보고서를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경비 예산이 더 빠듯해진다는 뜻이며 그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출장을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직접 해외 출장을 가는 대신 가능하다면 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미 한글을 딱 보는 순간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저희 연간 보고서를 보면 매출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8% 크게 감소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expense 경비 예산이 더 빠듯해질 거라는 의미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에게 출장을 좀 줄일 것을 요청한다. 직접 해외 출장 가지 말고 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메모 갔거든요. 사내 메모. 그래서 지금 매출도 많이 줄었고 이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출장 가지 말고 줌으로 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타이틀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경비 예산이 타이트해질 것이다는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our expense가 경비죠. 그 다음에 budget 맞죠? 그 다음에 is going to be죠. 예상이니까 is going to be tight라고 해도 되고요. 비교급으로 tight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which means our expense budget is going to be tighter or tight this ye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접 이런 글을 쓴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면 our 연간 보고서 annual 맞죠? yearly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annual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port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은 shows라고 그래요. shows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우리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8% 이러면은 our sales 뚝 떨어졌다 dropped 오케이? 일단 8%는 8%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감을 나타낼 때 몇 프로 올랐다 떨어졌다는 것은 b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sales dropped 8% 아니면 by 8%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ver 여기 보시면요 year over year나 year on year라고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여기 뒤에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요. 여기 별표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year over year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년 대비라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year on year라고도 하더라고요. YOY라고 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 빠듯해진다는 이미 했고 따라서 모든 직원들에게 출장을 줄여달라. 이런 거 어렵습니다. we 요청한다니까 asking이죠. 그 다음 목적어는 all staff가 나와야 되겠죠. 모든 직원. 그 다음에 출장을 줄여달라. 비즈니스 트래블을 줄여달라는 것은 cut down on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cut down on은 어떤 뜻이냐면 cut down on waste 이러면은 쓰레기를 줄이다라는 얘기예요. cut down on waste. cut down on 뭐 sugar 이러면은 당뇨 환자에게 그 슈거 섭취량을 줄여달라. 이런 게 컷다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데요. 직접 해외 출장을 가는 대신에 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범 답안 한번 볼까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instead of physically라고 했고요. going abroad for business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Zoom meetings are to be conducted whenever possible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법 용어 중에 투부정사 중에 B2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B2 용법은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꼭 뭐뭐 해야 된다는 뜻. 그래서 이때 Zoom meetings are to는 must하고 똑같아요. must be conducted wherever, whenever possible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 재미난 표현인데 많이 어려웠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conduct meetings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의를 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 씁니다. at 무슨 회사 all meetings are conducted
그 다음에 in English. 이런 무슨 뜻일까요? 이런 기업에서는 모든 회의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all meetings are conducted in English라고 표현하죠. 참 좋은 표현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어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다룰 거는 웬만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영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서 이번에는 Our annual report shows that sales dropped about 8% year over year. This means that the expense budget is tighter, and we're asking all staff to cut down on travel accordingly. Instead of physically going abroad for business, Zoom meetings are to be conducted whenever possible.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연간 보고서 annual report고 매출은 복수로 sales, 뚝 떨어지는 건 drop입니다. decrease 이런 건 좀 이런 steadily 서서히, decrease는 좀 감소가 팍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drop이나 fall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다음 year over year 전년 대비. 그다음에 cut down은 줄이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면 cut down on food waste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 B2 영법은 여러분 사실 이건 독해의 영역이에요. 한국인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다 해도 이런 B2를 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독해할 때 강한 의무다. 세게 들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 회의를 진행하다 영어로 하면 conduct meetings in English. 불어로 회의를 진행한다 뭐죠? conduct meetings in French.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그 B2 영법에 대해서 하나만 예문을 더 공유하면 이런 예문도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all assignments are to be given 아니면 handed in. 그다음에 on time.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일종의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제는 반드시 뭐 언제 몇 시 정시에 제출해야 한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법 이런 느낌이 들어요. B2. 그래서 given이나 handed in 이런 거 다 좋아요. 제출한다. 그런 것도 B2 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표현으로 타이트해서 빠듯하다, 예산이, 돈이, 형편이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부족하다, 또 빠듯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그 햄버거 그 가게에서 감자튀김이 없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 매장에서 감자튀김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뭐로 대신할 테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거 있죠. 그런 모자라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숨이 차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월세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한 20만 원 딸리네 부족하네 이런 말 하죠. 딸리다 부족하다. 맞죠? 이럴 때는 공통적으로 원어민들이 다 short를 써요. 짧다. 원래 short라는 게 짧다는 뜻도 되고요. 못 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못 미치다. 따라서 아주 요긴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안내방송이라든지 공지문이에요. 현재 저희 매장에 감자튀김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양파링이나 치즈 스틱이 나옵니다. 추가 요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불편 드려 죄송하다. 이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맥도날드 본사 직원이고 영어로 이런 안내문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면 작성할 수 있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왜 우리 보고 대답하라 그러나 빨리 모범 답안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자, 감자튀김이 모자랄 때 주어는 we, 사람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short, 여기까지는 딱 됐어요. 그럼 전사는 항상 on을 써야 돼요. on. 오케이? 그 다음에 French fries라고 하시면 돼요. 대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We are short on French fries. 이러면 감자튀김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통 네이티브 영어 같이 들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햄버거를 시키면은 양파링이나 치즈 스틱이 따라 나온다. 감자튀김이 아니라라고 할 때는 어떤 문형을 알아야 영작을 잘할 수 있느냐? A comes with B 구문을 알아야 돼요. A가 본질 메인이고 B가 구성품이나 부속품이에요. 항상 A comes with B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햄버거가 메인이죠. 그러면 hamburgers come with either 양파링 or cheese stick 이 구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영어가 되게 수월해지는데 hamburgers come with A or B를 쓰는 거죠. either 양파링 or cheese sti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t no extra charge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charge 없이 별도의 비용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come with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것은 sorry for the inconvenience예요.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영작을 하다 보면요. 재미도 있고요. 조금씩 느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또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또 독해를 잘하는 편인 사람도 꽤 있는데 사실 이런 영작이라든지 말하기는 참 노력하는 만큼 빨리빨리 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먼저 틀을. 그러니까 오늘도 틀 잡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항상 뭐가 부족하다면 we are short on 대상. 그죠?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 정유회사 근무할 때 일하다 보면은 원민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Since we are short on time 이런 말. 그러면 그 미국 컨설턴트 분이 오늘 시간도 지금 빠듯하고 많이 없으니까 할 때 we are short on time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들으면 대충 아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아직 네이티브하고 갭이 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네이티브 영어가 100이라면 여러분이 한 40이 된다면 한 60까지 올리는 게 목표. 또 만약에 50이라면 한 70까지 이런 목표를 잡고 그 대신 청취라든지 이런 건 되게 잘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고 이런 틀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모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currently는 뭐 없어도 됩니다. We are short on French fries. 그 다음에 햄버거는 come with either A or B. 그 다음에 at no extra charge. 맞죠? 그 다음에 inconvenience. 딱 답 나왔습니다. 이거 암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니까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50만 원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20만 원 지금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보내드릴까 하는 그 주인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전체 영작보다는 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죠 여러분? We are 혹은 I am. 자, short on rental가 아니에요. 대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키가 170cm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Somebody is 170 centimeters tall.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숫자가 오죠? 따라서 we are 50만 원 short 이렇게 해야 돼요. We are 500,000 won short on rent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느낌 오시죠? 네, 그것만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딱 잡고 계시자 이런 말이 되겠고요. 모범답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지없네요. 또 I'm afraid가 나오죠. 죄송한 말을 꺼낼 때. 그죠? 죄송한 말을 꺼낼 때 I'm afraid. We are 숫자, 단위, on 대상.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in a week or so 하는 것은 일주일 혹은 일주일 남짓, 일주일 뭐 or so 하는 것은 뭐 일주일쯤 후에쯤 이런 느낌이 되는 단어가 되겠죠. 네, 그런 거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는데 다른 걸 좀 더 보고 싶어요. 저는. 자, 봐봐요. 숨이 차다. I am always short of breath after going up stairs.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계단을 오르고 나면 항상 숨이 차요 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short on을 쓰지 않아요. I am short of breath 이렇게 of를 쓴다는 것도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I am short of breath 이렇게 입에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보세요. I am $5 short. So can you cover me this time? And I will pay you back. Can you cover me this time? 하는 것을 의문문을 여기하고 없애고 그냥 I'll pay you back. 새로운 문장을 쓰겠습니다. I am $5 short. So can you cover me this time? 하고 문장 마치고 I will pay you back.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실제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끼리 개모임을 해요. 근데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치고요. 뭐 한 번에 개모임할 때 회비가 10만 원이라고 치고 혹은 5달러라고 치면 자기가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5만 원 지금 부족하다. 네가 좀 내주라. 그럼 다음에 내가 줄게. 이러면은 I'm 5만 원 short. So can you cover me this time? I'll pay you back next 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단위를 쓰고 short를 써야 돼요. 그럼 모자란다는 short라는 얘기예요. 느낌 오시죠? 이게 short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fall short of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다 이러면 fall short of expectations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short에서 나온 거거든요. 약간 원래 short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프를 할 때 이까지 키가 커서 손이 닿아야 되는데 한 5cm 모자라는 게 5cm short거든요. 그래서 짧다 모자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타이트 그다음에 short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데 알찬 학습 됐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데이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Day 58. The hours로 근무 시간, 영업 시간 나타내기. What are the hours lik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8 The hours로 근무 시간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영업 시간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근무 시간 나타내기에 집중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을 보니까 What are the hours like라고 되어 있죠. 어떤 뜻일까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이에요. hours 자체에 working hours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네이티브들이 working이라는 표현 안 하고 그냥 the hours라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근무 시간이건 영업 시간이건 간에. 그래서 what are the hours like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때요? 이런 말인데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하지만은 또 근무 시간이 뭐 많이 긴 편인가요? 아니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뭐 한 6시간만 근무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What's the weather like?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 무슨 뜻이었죠? 그쪽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수 날씨는 어때요? 이러면 What's the weather like in 여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What are the hours like도 역시 근무 시간은 어떤가요? 뭐 너무 긴가요? 아니면 좀 뭐 할만한가요? 이런 느낌을 주는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페이지 가니까 the hours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the hours라고 하면 그 안에 이미 working이 숨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자체가 What are the hours like? 근무 시간은 어떤가요? 뭐 할만한가요? 하니까 근무 시간은 너무 좋아요. The hours are great. 5시간만 일하면 돼요. 뭐 라거나 또 뭐 아침에 좀 일찍 가도 오후 4시만 되면 퇴근한다. 이런 것이 the hours are great.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 친구 중에서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7시 출근에 4시 반 퇴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육아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에게 What are the hours like? 이러면은 The hours are great. I ge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my kids.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쓸모 있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model examples 1번 한글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근무 시간은 긴데 그래도 급여는 평균 이상이야. 자 좋습니다. 뭐 새로운 직장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근무 시간은 긴 편이에요. 하지만 페이가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이라서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The hours are long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죠. working이 필요 없죠. But pay is above with average라고 표현하면 너무 쉽게 표현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hours are long, but pay is above average. 실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hours are long, but at least the pay is above average.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he hours에 꼭 덜을 붙여요. 왜냐하면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but at least 그래도 최소한 pay is above average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나쁘지 않은데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 자, 좋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근무 시간은 나쁘지 않대요. 근무 시간 나쁘지 않은데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씩 걸리나 모양인데 그럼 어떻게 하죠? The hours are not bad. 여러분 평소에 하는 something is not bad 쓰면 됩니다. But commute. commute이라는 것 자체가 그 출퇴근이죠. takes 과장어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forever. 실제 이렇게 얘기하는 원님들 많이 들어봤어요. But commute takes forever. 이렇게 해서 야 말도 마. 출퇴근하는 게 commute. 정말 commute 자체는 출근 퇴근을 다 얘기하는 거죠. commute takes forever에서 과장어법으로 얘기하는 원님들이 많거든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The hours aren't bad, but my commute takes forever. 좋습니다. 그래서 the hours aren't bad, but my commute takes forever라고 표현했죠. 자, 그 다음 3번 한글 보시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너무 좋아. 매일 저녁 애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급여가 조금 낮아.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 친구 얘기를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근무 시간 뭐 이렇게 길지 않고 좋겠다는 게 야, 근무 시간 너무 좋지. 매일 일찍 4시 반에 퇴근하니까 매일 저녁 애들이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근데 급여가 조금 아쉽고 낮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급여도 좋아요, 그 친구는. 네, 모든 걸 갖춘 이상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The hours are great죠. 그 다음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표현 어떻게 했냐면 I get to spend. 그 다음에 time with my kids라고 하면 되고, but 급여가 조금 낮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때 바로 예전에 우리가 배운 the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면 참 좋아요. then again. 근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 우리 then again이 어떤 뜻으로 배웠죠?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on second thought. 야,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뜻은 하긴 이런 뜻도 배웠죠. 근데 오늘은 1번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then again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hours are great. I get to spend every evening with my boys. Then again, the pay is a bit low. 자, 좋습니다. The hours are great. 여러분, good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때는 great를 써줘야지만 야, 근무 시간은 안 길고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I get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할 기회를 갖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get to spend every evening with my boys, with my kids라고 했고, but then again, but이 있어도 됩니다. But then again,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The pay is a bit low라고 했어요. 조금 낮다. A bit low. 좋습니다. 이제 4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초과 근무가 의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알바 지망생이 업체에다가 문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전 수업 시간에 제가 용건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으로 딱 문장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I just wanted to. 이거 기억나시죠?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딱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I just wanted to know 아니면 I just wanted to ask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틀이 안정감 있게 중심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I just wanted to. 그 다음에 know 한 다음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what the hours are lik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의 의문문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what are the hours like죠. 자, 그러면 이거는 what 다음에 왜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의문문이니까. 맞죠? 의문문이니까. 너 언제 가니? 이러면 when are you leaving이죠. when you are leaving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의문문이라도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문장처럼 I just wanted to know. 그 다음에 what are the hours like. 이런 맞는 문장인가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인가?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 문장 속에 know 다음에 얘가 know의 목적으로 들어간 명사절로 쓰인 거거든요. 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의문문은 다시 순서가 what 주어 동사로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what the hours are like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분 이 질문 하신 분이 계셔서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단독 문장일 때 의문문일 때는 what are the hours like?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What are the hours like? 근데 목적으로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I just wanted to know what the hours are lik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근무가 의무인가 이건 참 어렵습니다. overtime이 mandatory 하냐 해서 if overtime is mandatory 이건 좀 어려운 영어가 되겠습니다. mandatory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이런 뜻이에요. required 이런 말입니다. 옵션이 아니란 얘기죠. 옵셔널 한 반대말은 optional 이런 말이죠. 선택사항이지. 자, 좋습니다. 역시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ed to know what the hours are like and if any overtime is mandatory. 자, 좋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한 것이 know 다음에 하나는 what으로 시작했고요. 명사절. 하나는 if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if는 왜 있어야 되냐면 뭐뭐인지라고 하는 그 여부를 얘기한 거거든요. 따라서 if any overtime is mandatory라고 if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막상 말로 할 때는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자, 완전히 이 문장도 암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5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부업으로 과외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분이 사실은 그 8시간 근무를 해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4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근무 시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 부업으로 튜러링, 과외를 할까 생각 중이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2, 3, 4번과 다르게.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 하면은 참 어렵죠. 한번 잘 보세요. I'm not 이렇게 시작했죠. getting 얻다 enough hou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어가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데 결국에는 저는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럴 때 이렇게 어순으로 I am not getting enough hours라는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이 하는 표현을 들어봤었어야 돼요. 혹은 눈으로 봤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창의적으로 영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겁을 먹거나 지레 좌절을 하는 학습자들이 좀 있거든요. 언제 어느 천년에 그 많은 표현을 다 들어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뭐 광고가 아니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뭐 이런 미드 저런 미드 또 이 원어민 저런 원어민 만나서 일일이 표현을 다 접하는 거를 제가 이 회화책에 실제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서도 금방 제가 공유 드렸잖아요. 그죠? I'm not getting enough hours.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뭘 할까 생각 중이다 할 때 과거 진행으로 써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 was thinking about 아니면은 I was thinking of 둘 다 되는데 다만 of가 좀 더 약하게 들려요. about보다도. 그다음에 부업으로 과외를 하다 할 때 doing some tutoring. 그다음 부업은 상당히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do something on the side라고 그래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do something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do something on the side 말 그대로 사이드 잡이 되는 거죠. 그걸 on the side라고 표현한다는 게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어민들은 부업을 한 단어로 side hustle이라고도 해요. 참 독특한 단어인데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청취를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문 하나 만들어 보면 I started a new side hustle. 최근에 나 부업 하나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원어민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I have been making some money, some cash. 그 다음에 on the side. 그 다음에 by flipping furniture. 자, 정말 재미난 예문인데요. 여러분 flip furnitur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약간 낡은 가구를 매입하거나 구해서 손을 봐가지고 다시 고가에 되파는 행위 이런 걸 flip furniture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furniture flipping에서 부업으로 on the side 이걸로 돈을 나 요즘 좀 벌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I have been making some money or cash on the side by flipping furniture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부업을 할 때 on the side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표현은 참 어려운데 I need money라고 하면 될 걸 뭐 어렵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 배운 거 기억나세요? I could really use something. 그러면 무엇이 I need something 하면 되게 직설적으로 나 이게 필요해 이런 말이죠. 근데 돈이 좀 아쉬워.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라고 조금 인다이렉트하게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I could really use something이라고 그랬죠? 야, 네가 참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러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때?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이렇게 표현했죠?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그리고 정말 소주 한 잔 했으면 딱 좋겠다 이러면 I could really use some 소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I could really 그 다음에 use the money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돼요. 물론 당장 급할 때는 I really need some money라고 입에서 나오더라도 이 표현을 일단 알고는 있자 이겁니다.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 원어민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getting enough hours, so I'm thinking about doing some tutoring on the side too. I could really use the money.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근무 시간이 적다 할 때 I'm not getting enough hours. 자기는 더 일하고 싶은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표현하고 부업으로 뭐 하다 할 때 do something on the sid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마도 이게 좀 평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Small talk.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몰 토크 2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요리사를 구한다는 거 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면접 보러 오셔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요리사를 구한다는 것 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죠. 하니까 그 식당 측에서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면접 보러 오셔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지금 이제 그 구직자가 회사에게 문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예의 바르게 그냥 바로 What are the hours like?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May I ask? 우리 실제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할 때 May I have your name?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이때는 근무 시간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야, 근무 시간이 좋으냐 나쁘냐 기냐 짧냐 이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like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파트타임 요리사를 구한다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몇 개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세한 얘기는 면접으로 오셔가지고 세부 내용은 한번 근무 시간부터 해서 이건 조율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많이 막힐 것 같거든요. 자, 페이지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 면접 보러 오는 것은 come in for an interview라고 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come in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다 우리 회사로 for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스케줄이라든지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은 coordinate가 아니고요. 역시 phrasal verb을 써주셔야 됩니다. 즉 구동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hrasal verbs.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원어민들은 work something out이라고 해요. work something out.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workout이 자동사로 쓰일 때는 운동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이나 남녀 간의 관계가 순조롭게 풀리다, 진행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을 조율하다,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주로 work out 스케줄이 많이 오고요. 또 details라고 하는 세부 내용이 목적어로 많이 와요. 느낌 오시나요 조금? 따라서 이때도 실제 원어민들 얘기하면 Why don't you come in for an interview and work out the details라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구동사 중에 하나고 저는 너무 이거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서 이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제일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원어민하고 뭘 조율할 때, 내일 그러면은 저희 만나가지고 세부 내용은 그때 정합시다 할 때, let's work out the details. 그 다음에 when we meet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면 멋져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뭐 일정 이런 것들은 내일 만나서 work out the details 정합시다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원어민에게 6월부터 저희 세션 스케줄 자세한 거는 뭐 그때 가서 정하죠 뭐. 이러면 maybe we could work it out in June 아니면 then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Maybe we could work it out then. 그때 자세한 건 정합시다. 이렇게. 참 좋은 구동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것은 자리는 positions라고 할 수 있어요. positions. 그래서 we have a few positions 다음에 이용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 available이잖아요. 그래서 available을 뒤에서 수식해서 we have a few positions availab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걸 준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성우의 음성으로 모범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Hello, I saw that you have an opening for a part-time cook.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We have a few positions available. Why don't you come in for an interview and we can work out the details?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ay I ask라고 공손하게 얘기했죠?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그 다음에 자리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할 때 we have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A few positions available 이라고 했고 인터뷰 보러 오다 뭐죠? Come in for an interview 이거였고 가장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그때 가서 조율하다 정하다 뭐죠? We can work out the detail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직 안 했는데요. 파트타임 요리사 자리 났다라고 하는 광고 구직 광고를 받아 할 때 You have an opening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뒤에서는 position이라고 그랬고, positions available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for part-time cook. cook이라는 것은 요리사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쿠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멋진 대화문이었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opening, positions available, may I ask what the hours are, we can work out the details 다 외워서 입에 붙여보시기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이제 거의 60세인데 연봉이 꽤 높으시네요. 계속 정규직으로 모시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는 생각해 보셨어요? 솔직히 아직 은퇴는 생각이 없습니다만 근무 시간을 좀 줄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꽤나 좀 아주 약간 잔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분에게 이제 회사에서 인사과 HR 매니저분이 이제 누구님께서 올해 연세도 이 정도고 연봉이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계속 저희가 정규직으로 모시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은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아직 은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계속 이 회사 있을 수는 없을까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대화지만 영어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좀 어렵죠. 자, 어디에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Day 58. The hours로 근무 시간, 영업 시간 나타내기. What are the hours lik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8 The hours로 근무 시간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